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뉴스를 좀 훅 들어가 볼까요? 그제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예. 그때 더민주 오영훈 의원과 조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1월 12일 날 허가 신청을 내자마자 문체부는 13일 날 허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경련 같은 곳에서 설립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단 법인을 문체부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해줬다 뭐 이런 내용을 묻고 추궁하고 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예. 연말 연초에 대기업들로부터 900억 원 가까이 돈을 끌어모은 신생 재단들입니다. 900억 원이요? 네. 그런데 이 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 권력형 비리로 터질 거라는 우려가 최근에 있었고요. 아하. 급기야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메뉴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훅뉴스는 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두 재단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르 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 뭐 뉴스를 늘 다루는 저한테도 좀 생소한 곳인데 네. 어떤 곳인가요? 미르재단은 문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문화 인재 육성 이걸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고요. 예. K스포츠는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또 체육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두 개의 재단이네요. 네. 근데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왔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민법상의 재단법인 또 사단법인은 설립을 정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죠. 보통은 20일 정도 걸리기 마련인데 이들 두 재단은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아니 뭐 굉장히 뭔가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례적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단 문제에 정통한 법조인도요. 이게 처음 보는 경우다. 처음 이렇게 보는 제게 경우다.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허가권을 쥔 문체부가 신청자에게 되레 휘둘린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신청자한테 휘둘렸다? 예, 뭐 상전 모시듯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예. 먼저 신청자가 재단 설립 신청을 위해서 문체부에 대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서류를 대놓고 제출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여기 보시는 게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이거든요. 예. 재단 설립의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보니까 재단 설립의 취지, 정관 심의, 임원 선출 결과 이런 게 들어있고 올 예. 1월 5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20명이 출석했다. 예, 3시간 동안 창립총회했다. 이런 내용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총회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도 가짜인 거죠. 그러면 참석했다는 20명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네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재단 창립총회 때 님이 참석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닙니다.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을 죄송하지만 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이 재단의 임원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바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네네. 제가 시간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못합니다만 예. 다른 임원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3시간짜리 창립총회를 그것도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다라고 했는데 그걸 허위로 만들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럼 문체부를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몰래 속였다기보다도 문체부 허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겠죠. 허가 따위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허가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될 거라는 생각에 예. 이런 의도는 다른 곳에서도 증명이 되는데요. 이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을 다름 아닌 미르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록이 같아요? 네. 다른 재단인데? 그렇습니다. 모두 5페이지짜리 회의록인데 예. 미르재단 회의록상의 회의 일시가 지난해 10월 25일로 돼 있는데 이것 등 포함해서 한두 가지를 빼고는 두 회의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활자 크기라든가 글꼴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 미르의 창립총회도 가짜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총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위 문서로 재단 설립 허가를 받는 경우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정부 부처 실무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허위로 제출했던 사례도 없을 뿐더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단체인데 그렇죠. 허위로 만들 가능성이 원래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좀 이상합니다. 이들 문서 허위 여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는 재단을 비호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문체부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어떤 뭐 제출 서류가거나 아니면 요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취소까지 갈 수 있는 본질적인 요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법적으로는 조금 쟁점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사안이 좀 더 자료를 보고 어쨌든 저희도 사안 판단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요건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문체부가 휘둘리는 모양새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그렇습니다. 때문이군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도대체 이 재단이 뭐길래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는 걸까? 뭐 때문에 만든 재단인 건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그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두 재단은 이름만 다를 뿐 이 회의록까지 같은 거를 제출한 걸로 봤을 때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전에 조윤선 후보자 얘기로는 전경련 같은 곳에서 설립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경련은 그런데 모금 창구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재단에 돈을 낸 쪽은 굴지의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정경련은 이 기업들의 제안이 있어서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돈을 900억을 모아서 이걸 만들었다? 예, 일단 정경련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당연히 기업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 예.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그 조정하기도 하고, 뭐 사실상 발기했다고 보실 수 되겠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기업들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개별 기업이 하기 힘든 것들 모아서 하자. 이렇게. 기업들이 만들자고 했는데 막상 기업들은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예.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예. 말씀드린 대로 두 재단 합해서 확인된 것만 866억 원이나 되니까요. 확인된 것만 네네.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이런 이 천문학적인 돈 근데 일사천리로 거둬졌습니다. 미르재단 기금 486억 원. 이거는 이 모금하는데 딱 이틀이 걸렸고요. 예. K스포츠 재단 기금 380억 원은 6일이 걸렸습니다. 어. 낸 돈도 재계 순위에 비례했습니다. 재계 순위에 비례했다니요? 예, 딱딱 정해졌다는 거죠. 더욱이 문화 또 체육 이것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기존에 기업들이 늘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이라 이 중복되거든요. 이건 뭐 의심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누군가가 기업들한테 돈을 내야 될 돈을 할당했다는 얘기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정경련에 지침을 내려서 900억 원 가까이 모금할 사람 또 재단 설립에 문체부의 비호를 받을 사람 과연 누굴까? 바로 청와대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력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예.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주 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을 잘 안다는 인사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데요.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있어요. 산인방 쪽으로 아주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 지금 주도하는 인물이요. 대통령이 마치 아시는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퇴임 후에 네. 그 재단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재임 후에 엄청난 폭풍에 말려드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음성 변조가 많이 돼서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자금을 전경련이 모은 거지만 그 뒤에는 어떤 권력자가 있다. 청와대 실세와 아주 가까운 인물인데, 네, 현직 청와대 인사인데 3인방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지금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권력자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금한 게 아니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입니다. 의심한다는 얘기군요. 네. 하지만 이 재단의 원래 설립 목적은 문화체육인재 육성 아닙니까? 거기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미르재단의 경우 이 정광석화처럼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왔죠. 예. 그런 것 치고는 설립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지난해 공익법인 공시상의 기부금 지출 명세를 보니까
일반 관리비로만 3억 6천만 원을 지출한 게 전부였고요. 재단에 수혜를 입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네. 올해의 집행 내역은 뭐 아직 공개 안 된 거고요. 네,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단 쪽 핵심 인사와 접촉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끝내 선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돈만 모으고 쓰지 않은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재단이 마치 전두환 시절 일해재단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해재단 이거는 들으시면서 아마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1983년에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훗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죠. 4년간 모두 598억 원을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렇죠. 50비리 하나로 조사를 받았죠. 나중에 세종연구소로 이름 바꾸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네. 이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벌써 이렇게 설립 과정에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살펴본처럼 이 재단 설립 과정에 허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된다. 이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예, 앞서 말씀하신 일해재단의 경우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정권 바뀌고 나서 정말 권력 비리로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 관측이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추가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홍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